시장에 영업대행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영업팀 채용하면 되는데 왜 영업대행 회사들을 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 그럼 마케팅 부서를 쓰면 되는데 왜 마케팅을 대행업체를 써? 다 똑같은 거지. 프랜차이즈에 마케팅 부서가 있지만 그 마케팅 부서가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마케팅 회사와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주 회사들을 컨트롤하는 그 담당을 프랜차이즈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영업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서 모든 영업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뛰어난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영업대행 회사를 쓰는 거는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 자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지. 영업대행이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안 좋게 평가받는 이유가 그 다브랜드 전략, 브랜드를 성장시킬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터지는 브랜드를 만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많은 브랜드를 맡으면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할 거 없이 그냥 광고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그런 영업 대행 회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장에 자꾸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안 좋은 얘기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영업 대행하는 회사들은 다 사기꾼 회사인가 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도 회사 소속도 아닌데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뭘 믿고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해? 하다 보니까 믿음도 안 가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모든 영업대행 회사가 다 그런 식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 브랜드나 맡아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소개권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브랜드를 키워왔던 대표라든가 관계사 분들이 소개를 하게 되면 만나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 브랜드를 봤는데 이 브랜드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 만나봤는데 매장은 한 개야, 이런 부분만 강조가 되면 이 브랜드는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걸 맡았을 때 목적과 목표가 되게 뚜렷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브랜드는 맡아서 하지. 그 브랜드는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서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 5개 정도 브랜드를 하고 있거든. 그 브랜드가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을 수는 있지만 그 브랜드를 맡아서 하고 있는 팀장들은 따로 있고, 초반에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이 브랜드는 나한테 좀 잘 맞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 브랜드는 내가 직접 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팀장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팀장이 맡아서 하는 거고. 사실 내가 이 영업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막상 이게 나하고 좀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하다 보니까 커피 브랜드도 만들고 또 다른 브랜드 영업 대행 업무도 하고 있지만, 막상 브랜드를 만나서 브랜드의 성장 과정을 같이 경험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재밌고 또 즐겁고 보람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사실은 그 브랜드를 맡아서 하면서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되게 성장이 되어 있고, 그런 회사들보다는 브랜드를 막 만들고 스타트업처럼 어떤 본인들만의 전략을 가지고선 시작하는 그런 팀들도 있을 거잖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장해야 되지? 영업 문의는 들어왔는데 상권 소개라든가 자리 소개를 할 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도 않고 뚜렷한 전략도 없을 테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분들과 뭔가 소통을 하다 보면 나도 그 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나도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나한테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는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영업대행을 맡기는 이유는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공감할 부분이긴 한데, 프랜차이즈 회사 구조 내에서 운영팀도 있어야 되고, 뭐 CS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부서, 다양한 부서들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메뉴 개발하려면 그 R&D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한 부서의 인원을 늘릴 때마다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야 되잖아. 이제 매달 지출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지. 근데 매장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사람 채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1, 2천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만 해도 부담일 텐데, 사무실 월세라든가 이런 비용들 다 합쳐보면 그게 사실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 계약이 계속 나오는 형태라고 하면 영업팀을 채용해서 급여가 나간다고 해도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팀이 있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행업체를 쓰게 되는 거거든. 영업대행이라는 거는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회사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영업대행 회사에 쉐어하는 부분이라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지. 또 두 번째는 계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빠른 길일 수 있거든.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 또 브랜드 초반에 매장을 잘못 들어갔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커.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한 매장을 잘못 들어갔을 때의 그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초반에는 영업에 대한 경력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영업 대행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들에 의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뢰를 많이 하고, 물론 직원을 채용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면 굳이 영업 대행 회사를 쓸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게 오래되고 큰 회사들도 영업 대행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보면 점점 더 전문가들, 그러니까 경험이 더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쪽 분야에서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 영업대행의 장점이라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바로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지, 다른 회사로. 영업 직원을 한번 채용하면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막상 또 같은 식구로 같이 지내다 보면 그렇게 바로바로 하기가 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 근데 영업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다른 회사로 바꿔보기가 용이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실력 있는 영업대행 회사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또 신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정비 때문에 많이 채용한다고 해도 한 명에서 시작하거든.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대표 둘이서 이제 막 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영업력이 고정할 게 없는 거라서. 근데 영업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적으로 팀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을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빠른 확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정비가 우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런 영업 대행 회사들을 많이 찾고, 또 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도 소개를 좀 많이 해주더라고. 지금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그런 시장이 좀 많이 열려 있어. 네이버만 검색해 봐도 영업 대행이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모든 회사가 똑같은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업 대행 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는 최대한 많은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한테 매달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하게끔 유도를 하거든.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 뭐 확률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영업 대행하는 회사들은 이 DB를 가지고 영업 대행을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수익을 가져오는 모델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영업 대행 회사들은
다들 한 달에 어느 정도 부분에 광고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광고 마케팅 회사들도 연결시켜주고 이쪽 회사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쪽 회사는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자꾸 광고를 좀 많이 지출하게끔 하면서 DB를 좀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회사하고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왜냐하면은 어떤 브랜드에서 그 속도가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계약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상 유리할 거잖아. 우리 회사는 어떤 브랜드를 해서 어떻게까지 성장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데 막상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해보면 실제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고 그 정도의 계약도 안 되고 어떤 브랜드 성공시켰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더라. 근데 움직이는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력을 보는 거 외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럼. 항상 마음속에 영업 대행 회사라든가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내 브랜드하고 진짜 맞게 이 팀들이 잘 할 수 있는지는 대표가 최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브랜드를 시장에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건지에 대한 걸 많이 나눠볼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 친구는 광고만 하면 알아서 제가 그 창업자들과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하고 아니면은 이 브랜드에 대한 특장점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건지 이런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이점들이 있거든. 그런 차이점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일을 맡겨야지 그냥 이 친구들은 전에 이걸 했었으니까 무조건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맡기는 순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인지를 한 상태에서 미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